자, 먼저 선조부터 시작할 텐데 선조는 임진왜란 때잖아요, 그렇죠? 일본군 2만 명이 부산포에 상륙을 하는데 부산포 쪽에 있었던 조선 병력 1000여 명밖에 안 됐어요. 게임이 되겠습니까? 일본군은 그냥 순식간에 부산포를 정복하고 그대로 한양까지 직진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선조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도성과 백성을 남겨두고 피란길에 오릅니다. 4월 30일 한양을 떠난 선조, 하루 만에 북쪽으로 올라가서요. 5월 1일쯤에 임진강에 도착을 해요. 이때 신하 약 100명만 데리고 급하게 피란을 한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강을 건너야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배요. 그 배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때 민가를 해체해서 배를 만들어요. 그리고 임진강을 건넙니다. 백성의 집을 그냥 다 부셔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지붕이랑 벽 다 부셔서. 그 실록에 적힌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거든요. 적병이 그것을 뗏목으로 이용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당시에 집들이 대부분 초가집이었는데 일본군이 만약에 그걸 뜯어서 배를 만들어서 건너오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걱정했던 거였다라고 기록이 돼 있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백성들은 집을 잃고 강도 건너지 못한 채 완전히 고립되고 맙니다. 어머 세상에. 이래서 선조를 싫어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애민의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선조는 이제 더 멀리 북쪽으로 올라가요. 평양까지. 평양은요,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요새 중에 요새예요. 대동강, 보통강으로 이렇게 둘러쓰여 있어서요.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고요. 선조가 평양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어서라도 이 성을 끝까지 지키겠다. 이젠 좀 의지를 보인 거죠. 이런 선조의 말에 백성들이 평양성으로 다 모입니다. 마음이 모였어. 네, 왕의 명을 따라서 함께 지키겠다는 거죠. 그런데 조정식 씨 마음에 준비하시고요. 일본군이 이제 또 올라오죠. 그러자 선조는 모인 백성을 뒤로 하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어머 어떡해요. 진짜. 근데 왜 이렇게 도망을 간 거예요? 진짜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간 그 거예요. 선조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기록이 있거든요. 자, 태주 씨. 내가 천자의 나라에서 죽는 것은 괜찮지만 외적의 손에 죽을 수는 없다. 왕이니까 외적한테만은 죽을 수 없다 이런 마음이었나요? 그러네요. 결국 임진왜란 2달 만에 평안도 북부를 제외한 모든 조선 땅이 일본의 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선조는 이번엔 조선의 끝이죠. 의주로 가고자 하는데요. 명나라로 망명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그 유명한 신하 류성룡이 이를 말립니다. 전하, 압록강을 건너면 이 전쟁은 조선과 외의 싸움이 아닌 명과 외의 전쟁이 됩니다. 그럼 조선은 이 전쟁에서 단 하나의 주장도 펼칠 수 없는 처지가 됩니다. 그리고 조선은 더 이상 전하의 땅이 아니게 되옵니다. 만약 이 사실을 백성들이 알게 되면 사기는 땅에 떨어져 의병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병사들 또한 창을 잡을 힘이 없게 됩니다. 전쟁에서 지는 것입니다. 자, 충신 류성룡의 말을 들은 선조. 결국 망명의 뜻을 접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조 정치라는 걸 시행하는데요. 당시 왕세자였던 18세 광해군에게 통치권의 일부를 맡깁니다. 도망가기에 좀 급급했던 아버지 선조와는 달리 아들 광해군은 전장을 누비면서 백성들과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광해군이 잘했다고. 게다가 여러 의병들까지 함께 힘을 모으면서 가까스로 나라를 지키는데 여러 공들을 세웁니다. 그 후에도 사실 선조는 치안이 불안하다는 이유로 10개월을 더 떠돌아요. 체력도 대단하다. 그러다가 이제 명나라가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한 얘기를 듣고 나서 한양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인조 이야기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인조는 선조의 손자죠. 이 인조 역시 전란의 위기 속에서 할아버지하고 조금은 비슷한 궤적을 그리는데요. 첫 번째 도주는 바로 1624년 이괄에 난 당시입니다. 인조 반정의 공신이었던 이괄이 2등으로 좀 밀려난 거, 그리고 자신과 아들에게 영모 혐의를 뒤집어 씌우자 반란을 일으키고 한양을 점령합니다. 반란군에 맞서 싸웠을까요?
아니요. 도망갔나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도주 그렇네. 1회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첫 번째 도주입니까? 예, 반란군이 빠르게 몰려오니까 부랴부랴 충남 공주로 도망칩니다. 이게 정말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내란 때문에 왕이 도성을 벌였던 유일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반란이 오래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관군에 의해서 진압이 됩니다. 아니 그렇게 쉽게 또 진압이 되는 정도의 난인데 이걸 겁먹어가지고 배에 있는 백성 막 베고 내려가면서 떡 먹고 유난을 떨고 돌아. 근데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괄이 난이 이제 끝나죠. 그리고 3년 후인 1627년에 후금이 조선을 침략하는 정묘호란이 터집니다. 이번에는 인조가 도망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합니다. 처음에 후금하고 싸워야 한다고 주장을 해요. 멋진데요? 그런데 이 보고를 들어요, 신하들에게. 어떻게 돼가니? 하루에 하나씩 성이 함락됩니다. 아이고,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가요? 또 도망가. 가셔야죠. 네. 자, 이번에는 인천에 있는 강화도로 피신합니다. 벌써 두 번째 도주예요. 그러네. 예, 2회째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인조가 도원수 장만에게 후금군을 막으라라고 명령을 하자 장만은 조총을 잘 다루는 병사 100명을 데려가서 싸우겠다고 건의를 합니다. 이때 인조가 뭐라고 했게요? 야 나는 어떻게 해? 나 무서워. 나도 지켜줘야지. 선조가 또 나왔어요. 나 무서워. 야 총 잘 쏘는 애들 내 옆에 붙여줘야지. 나 무서워. 네. 정답입니다. 어머, 강화도로 자신이 피란을 가야 되는데 그 병력 내가 데려가겠다라고 어떻게 후금을 막아야지.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조는 강화도로 피란을 간 후에 후금과 형제 관계를 맺는 조건으로 조금은 굴욕적인 화친을 맺습니다. 이것이 정묘약조예요.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니에요. 가장 참담한 피란길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1636년 병자호란. 이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이전에 홍타이지가 스스로 황제에 올라서 후금에서 청나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조선에 통보를 보내는 거예요. 나는 이제 황제다. 삼괴구 고두례를 갖추고 이제 조선은 나를 섬겨라 라고 요구를 했고 이때 이 인조가 처음에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청과의 갈등, 대립이 이어졌고요. 결국 병자호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제 정세를 조금 좀 파악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그냥 오랑캐라고 무시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더 험한 꼴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병자호란이 시작되죠. 청나라군이 압록강을 지납니다. 근데 그 소식을 또 그 희한해요. 3일이 지나서 알게 됩니다. 이때 인조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을 가요. 그렇죠. 자, 그래서 12월 14일에 왕족하고 사대부 집안부터 먼저 강화도로 피란을 보냅니다. 네. 그리고 인조도 강화도로 가려 했지만 이미 그때는 청나라군이 길을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결국 인조는 신료들과 함께 남한산성으로 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게 도주를 실패한 거네요? 원래 가려고 했던데 이제 못 갔으니까. 원래 가려던 데는 못 가고 다른 남한산성으로. 곳으로 이제 피신을 한 거죠. 거기서 47일 동안 버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홍타이지는 남한산성에 있는 인조에게 여러 차례 서신을 보내요. 내가 살고 싶다면 빨리 성 밖으로 나와 귀순해라. 결국 인조는 항복을 선택합니다. 서울 잠실 쪽에 있는 삼전동. 여기서 인조는 신하와 아들들이 있는 앞에서 홍타이지에게 삼괴구 고두례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땅에 조아리는 굴욕적인 예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안 나요. 왕세자 소현세자 둘째 아들 복림대군은 청해 인질로 끌려갑니다. 야 정말 조선 역사 처참한 현장 아닙니까, 그렇죠? 참 가슴 아픈 역사죠. We like